안녕하세요. 모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문학 강자의 홍수를 이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 특히 목포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목마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요즘 일상은 대외 활동이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기에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섬과 바다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섬의 인문학 동영상 강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강좌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사진은 본 대학에서 오랫동안 섬과 바다를 관찰하고 연구했던 연구자들입니다. 전공 분야는 역사학을 비롯해서 생태학,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조경학, 그리고 도서 정책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입니다. 강의 주제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의 목소리, 두 번째는 물대와 바닷사람들, 세 번째는 절벽 타는 만제도 사람들, 네 번째는 고산윤선도 정원으로 섬을 경영하다, 다섯 번째는 섬 생물문화 다양성, 여섯 번째는 표류, 일곱 번째는 바다제사, 여덟 번째는 전남섬 생태자원, 아홉 번째는 해외 사례로서 동남아시아의 해양세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 섬은 연육 연도교로 인해서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변화의 섬까지 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섬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좌당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편씩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좌로 비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섬과 바다의 문화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관한 저의 섬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18세기에 흑산도 주민 김희수가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습니다. 왜? 종이세를 혁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청산도 주민 3인방이 역시 훈련도감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토지세를 삭감하라라는 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저는 이제 역사학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기록들 또는 섬 주민들이 직접 썼던 옛날 문서, 그리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 뭐 이런 그 기록물을 통해서 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문서만 가지고 섬 이야기를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거든요. 섬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산과 바다, 해변을 끼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곳은 토지가 많고 어떤 곳은 갯벌이 많고 어떤 곳은 그 모래와 자갈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 어떤 곳은 정말 부드러운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따라서 섬의 역사와 문화는 다양하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제가 섬 답사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분들의 그 살고 있는 공간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하고 섬 주민들을 만나면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또는 그 옛 문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섬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섬답사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제가 답습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섬의 공간을 눈으로 익히는 것이죠. 여기는 도초도에 있는 장승의 모습인데요. 섬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장승이나 입석이라고 부르죠. 요즘 말하면 인제 도로변에 여기는 뭐
맹자 마을입니다. 뭐 여기는 입성 마을입니다. 이런 표지석들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육지 같으면 마을 입구에 이제 나무로 만든 장성이 서 있을 텐데 섬은 아무래도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만든 장성, 석장성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자원들이 단순히 이런 형태로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곳은 흑산도에 있는 용왕당이에요. 어 바닷사람이 바다를 나가기 전에 용왕신에게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공간이죠. 여기는 그 비금도의 내촌마을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우실입니다. 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과 이 산, 이 계곡으로 흘러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야 섬 사람들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곡 그 안에서 어 그 태풍의 피해를 방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비금도 월포 마을에 있는 산신각이에요. 이분의 이제 장수항 씨 어르신인데 어 창원항 씨던가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섬에 방문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고무신을 꿰어 신고 "나를 따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날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먼저 산신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자도에 가게 되면 유교 문화의 흔적인 효자 연려각이 목조 건물로 건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석축으로 형태가 전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간은 여기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섬의 이야기를 전해 주지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제 흑산도 주민이 18세기 때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던 어 사연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흑산도의 종이세를 협파하라라는 주제로 격쟁이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칠격자의 새소리 쟁자입니다. 그러니까 꽹과리나 북이나 징이나 이런 것들을 소리 내서 치게 되면 그때 임금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문고를 떠오를 건데요. 신문고는 그 이전 단계에 물론 조선시대 때 있었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였잖아요. 근데 이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 때, 조선 후기 때 민의 목소리를 들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흑산도는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게 전라남도 지도인데요. 예, 여기가 지금 아주 크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해남이고 여기가 진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흑산도가 실은 이 지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지명 관계상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이 섬에 살고 있는 섬 주민이 1700년대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어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기에 섬 주민이 배를 타고 요지에 나와서 다시 천리길을 걸어가서 한양에 올라갔을까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조선 종조는 흔히 이제 개혁의 정치를 펼쳤던 왕으로 인식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장기간 정권을 잡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임금인데요. 흔히 이제 조선 후기에 문화의 부흥기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개혁적인 정치를 펼쳤던 임금입니다. 근데 정조는 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신문고는 민이 직접 왕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에게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면 관리가 다시 임금에게 전해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정조는 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신문고라고 한다면 그 관리의 입을 통해서 어 주어진 공간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골 밖에 나갔을 때 민이 꽹과리나 징이나 북을 치고 말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실제 정조는 재임 기간 동안에 총 66번의 그 골 밖을 나갔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인제 전국에서 몰려왔던 주민들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때로는 상언으로, 상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자기의 사연을 적어서 접수하는 방법이고요.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꽹과리나 징이나 북을 쳐서 발언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재임 기간 동안 약 4,400 건의 이 격쟁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요, 창덕궁에 있는 진선문을 통과해서 요 안에 와서 북을 치고 발언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연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매를 맞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 사극에서 봤듯이 볼기짝을 50대 100대를 맞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매를 맞고 그 매를 맞는 과정에서 독이 올라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KBS 온에서 바로 격쟁이라고 하는 그 사연을 어 민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여기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지방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도 이제 그 도포자락을 입고 있는 백성인데 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 종이에다가 자기의 민원을 관리에게 접수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임금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전체 화면 속에서 클로즈업 했을 때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백성이 전부 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접수하기에는 임금의 행차가 빨리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 급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징이나 꽹과리나 북이나 이런 그 도구를 이용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흑산도 주민 김이수도 이 발언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흑산도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와서, 육지에서 한양 천리길을 걸어가서 이 꽹과리를 치고 등장했던 인물이 김이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흑산도 사리마을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이런 길들이 최근에 이제 그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흑산도를 한 바퀴 순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45인승 대형 버스가 이 마을길을 통과해서 섬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 사진은 도로가 확장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섬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 흑산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논이나 밭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그 섬에 가게 되면은 정말 드넓은 그 간적지가 펼쳐져 있습니다만, 전통시대의 섬은 문전옥답, 그러니까 자기 대문 밖에 그냥 하늘이 주는 그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 허리를 깎아 지르는 화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불을 놓게 되고 잡목을 불을 태워서 그 공간에다가 짜투리 노는 만들 수 없었고요. 밭자락을 이용해서 콩이나 보리를 심었던 것이 전부였었죠. 이렇게 이 농산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바다에서 정말 풍성한 해산물, 고기잡이, 뭐 소금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섬 생활이 어렵죠. 이 공간에 사람들이 18세기 때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던 것이죠. 김희수는 1756년에 흑산도의 인근 섬에서 태어납니다. 1805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김희수 전이라고 하는 그 김희수에 얽힌 이야기가 글로 작성되어 있는 문서가 1970년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서는 1813년에 대둔도 오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김강은이가 이 김희수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적어 놓고 있었죠. 이 김강은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희수는 이 섬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섬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어, 민막, 폐단에 관한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인물인데요. 뭐 이렇게 그 다수가 집단을 이루어서 움직이기보다는 김희수 혼자 단독 주행으로 섬의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런 그 김희수를 상당히 신뢰하고 또 그분의 행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섬 사람들이 항상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전해옵니다. 아마 김광은이라는 분도 이 김희수의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호응했던 인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강훈이가 썼던 김희수 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 글로 옮겨 놓는다라는 그 동기를 이 서문에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김희수가 평생 동안 작성했던 섬마을의 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와 운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와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기와를 굽기에 적합한 흙이 있어야 되고, 그 흙을 짓이겨서 먼저 그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가마에서 구워서 기와장을 만드는데, 흑산도 섬 주민들에게 기와장을 만들어서 납부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와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 기와장을 선창까지 이동을 해서 육지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772년에 김일수가 작성한 문서는 고등어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어는 오늘날에 뭐 흔한 물고기이고 그물로 대량으로 그 잡아들이는 그런 어종인데요. 어 18세기 때 고등어는 야밤에 소나무 가지에다가 소나무 송진은 있죠. 소나무 가지에다가 송진을 묻혀 가지고 그 송진이 약간 기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송진으로 만든 횃불을 야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등어를 낚시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낚시로 건져 올린 고등어 세금을 섬 주민들에게 부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1783년에 작성했던 것은 앞에서 봤던 그 밭자락에다가 보리를 베고 콩을 심었던 거예요. 근데 보리세 따로 콩세를 따로 섬 주민들에게 부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어새에 관한 것은 청어라고는 하는 물고기가 18세기 때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청어가 잡히지 않더니 결국에는 청어떼를 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부과되었던 청어세가 끝내 소멸되지 않고 섬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부과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희수로 하여금 한양 천리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1791년에 작성된 종이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김희수가 한양 천리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현존하고 있는 역대 지리지를 분석해서 각 지역에서 나는 그 토산물을 분석해 봤거든요. 왜 흑산도 사람들에게 종이를 만들어서 국가에 상납해야 되는 세금이 부과됐을까? 전동시대 때 종이는 당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나무가 흑산도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종이 만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일대에서 특히 전라남도에서 이 종이를 만드는 당나무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니까 딱 두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흑산도였고요. 다른 하나는 영광의 안마도였습니다. 그래서 안마도 사람들과 흑산도 사람들은 종이를 만들어서 상납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요. 섬 주민들이 당나무만 있다고 해서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즘 한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흑산도 사람들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급자족이 안 됐기 때문에 육지, 특히 영암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도갑사의 승려들을 흑산도로 초대해서 승려들이 만들어준 종이를 국가에 상납했던 거예요. 그러면 승려를 흑산도로 모셔와야 되죠. 그분이 종이를 만드는 동안 체류해야 되죠. 인건비 지급해야 되죠. 더군다나 종이세 부과 대상이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됐는데요. 그 연령대가 남자아이 5세부터 60세까지 부과됐던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2명일 경우는 4명에 해당되는 종이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종이를 만들어서 부과한다면 그나마 그 손해가 많지 않았을 텐데 종이를 만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외부에 인건비를 투자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상납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흑산도 사람들은 이 당나무만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겠지 하고 당나무 밑뿌리에다가 소금을 심어서 고사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어세가 부과된 이후로 없어지지 않고 종이세가 부과된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당나무도 섬에서 마련할 수 없는데 종이세는 계속 납부해야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791년 김이수라는 흑산도 사람이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문서는 지지라고 해요. 종이지자죠. 지지 혁파 원정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바라는 바를 요청합니다라는 문서명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미에 보면은 이 초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인데 초고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덜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원정을 올리게 됐는지를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절목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791년에 김이수라는 섬 주민이 이 종이세를 혁파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오른쪽에 요거는 그 운반을 운자에다 기와 와자죠. 기와를 만들어서 운반하는 거에 관한 문서. 여기는 고동어라고 나와 있죠. 고등어에 관한 이야기고요. 태자는 클태자인데 콩이라는 의미입니다. 콩새에 대한 문제, 청어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서가 흑산도 주민 김광은이가 필사했던 문서집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문서를 과거 그 목포 해양대학에서 근무했던 최덕원 교수가 이 문서를 발굴해서 우리 목포대 도소문화연구원에 기증하고 있는데요. 최덕원 교수는 나중에 순천대학에서 총장님을 역임하셨는데 일찍이 섬 연구를 진행했던 그런 분이죠. 그분이 공부했던 그 옛날 섬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전부 우리 대학 그 도서문화연구원에 기증이 되어 있어서 이 문서가 있었고 제가 이 문서를 번역하고 그 논문을 써서 현재
김일수의 종이세에 대한 이야기는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제 김일수가 1791 년에 1월 달에 한양을 올라갔는데요. 정월 달에는 뭐 지금 이제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는데 어 그 정조가 희년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드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까지 왕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조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제 걸어서 그 행차를 했는데요. 이때 바로 이제 왕의 행차를 보고 있었던 김희수가 격쟁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꽹과리를 치고 등장하니까 당시 이제 임금은 멀리 있고 아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형제의 간원이 이 김희수의 목소리를 전부 그 기록으로 남겨서 왕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종조실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요. 금년 정월 18일에 왕이 행차하실 때 외람되게 격쟁을 펴서 원정한 사람들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이에 보고합니다. 이거는 좀 형조가 정조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 원정은 나주 흑산도 김이수의 민폐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섬은 외딴 곳으로 서해 수천리 밖에 위치하고 있고 땅은 좁고 백성은 공공하여 노는 없고 자갈밭만 있어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있는 땅이, 그러니까 아까 그 산자락에 화전을 만들어서 일군 밭자락을 말하죠. 그 땅이 훈련도감의 둔토, 그러니까 군사들을 위한 토지로 등록이 돼 있어서 토지세는 어 외균청에 납부를 하고 선박세와 미역세는 우수영에 납부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흑산도의 섬들은 수군이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행정 편제상에 본다면 나주목에서 섬 주민들을 관할해야 되나 섬에 주둔하고 있는 수군들이 가장 근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군들이 이 섬 사람들의 세금을 부과하고 또 그 각주를 하고 납부하는 그런 그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산도 사람들은 우수영에 그 세금 일부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상급 기관이니까. 그리고 소나무는 벌목을 해 가지고 나주와 흑산도 수군진에게 봉지를 해야 했었고, 또 그 이외에도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곡물은 매년 수천금이나 되었으며 그밖에 유배, 그 섬으로 유배된 사람들이 흑산도에 와도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섬 사람들이었었고, 또 이국선, 외국의 선박들이 흑산도에 요즘도 그 중국 배들이 피항하기 위해서 인근 섬으로 들어오는 예가 많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선박이 표류해 가지고 흑산도에 당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섬 주민들이 그들에게 먹거리와 잠잘 공간을 제공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섬 주민들의 해야 되는 의무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흑산도 수군진, 우수영, 전라수영, 훈련도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나주목, 뭐 이런 그 단계에 맞게 또 중앙에는 훈련도감까지 각종 세금을 부과했던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종이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주민 김희수가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연을 그 접수한 정조가 당시 자신의 개혁 정치를 보필하고 있었던 그 재상 좌의정 최재공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어 흑산도 주민 김희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양 틀리기를 올라가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흑산도 주민 김희수는 어 섬에서 살고 있었지만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는지 그 절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흑산도에 주둔하고 있는 수군 본부, 그러니까 흑산도 진에 가서 진장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섬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얼마이고, 그 가운데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고, 또 수군 진장이 받는 봉급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종이세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당나무도 없는 실정에서 어떻게 계속 종이세를 납부하겠느냐. 이제 당나무가 없기 때문에 육지로 출장을 가 가지고 당나무를 사 가지고 거기에서 그 체류하면서 역시나 영암에 살고 있는 그 도갑사 승려들을 또 모셔다가 종이를 만들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흑산도 수군 진장에게 말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흑산도 수군진의 그 상급 기관이었던 우수영, 전라 우수영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전라 우수영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앙에 있는 훈련도감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방 간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다음 단계 나주 목사에게 가서 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나주 목사가 또 그다음 부서인 전라도 전주에 있었던 전라 가명에 또 보고를 하고요. 전라 가명은 다시 이제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다시 훈련도감에 이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훈련도감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사정은 알겠으나 흑산도 주민들이 우리에게 종이를 주지 않으면 훈련도감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 문서를 발레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최종 수단으로 김일수는 격땡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섬 주민이 정월달이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 한양 천리길을 그 걸어서 올라와서 임금이 행차하기를 기다리는 그 길목에서 섬 주민들의 민막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좌의정 최재공이 상당히 그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신하였었고 또 정조의 그 정치를 보필했던 그런 재상이었거든요. 재상답게 아주 현명한 판결문을 내게 됩니다. 바로 그 어 민원에 대한 답변은 선상이카라고 하는 이 4 개의 단어를 한자를 말하게 됩니다. 선상이카는 윗사람이 손해를 보고 아랫사람이 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원칙에서 선상이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상 그 최재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 주민이 장기간 훈련동함에 그 상납했던 종이가 훈련동함에 도착하지 않으면 훈련대감도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그런데 당나무도 없는 섬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상납하라고 한다면 또 섬 주민들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훈련도감에 손을 들 수도 없고 섬 주민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섬 주민이 행해야 될 의무를 대신 행한다면 훈련도감도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멀리서 올라온 백성도 문제없이 섬에서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최종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산도의 이 종이세가 혁파되게 됩니다.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던 김희수의 그다음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김희수는 정말 그 섬 주민들의 어 그 민원을 해결하고 섬으로 돌아오니까 섬 주민들이 수건 사업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섬 사람들도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흑산도 인근에는 증죽도라고 하는 돌섬이 있는데요. 그 돌섬 주변에서 미역이 아주 많이 채취되는 그런 해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증족도 인근에서 미역은 섬 주민들은 채취하지 않겠다. 오직 김희수에게만 그 증죽도 일대에서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김희수가 세상을 떠나자 섬 주민들은 그 주민당으로 장례를 치르고요. 김희수의 무덤을 지금 이제 흑산도 노래비가 있는 노래비 뒤쪽에 어 양지 바른 곳에 김희수의 묘역을 조성하고 지금도 그 18 세기 민중의 위에 활동했던 김희수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청산도 이야기인데요. 청산도는 이제 완도군에 속해 있는 섬이죠. 근데 다른 섬들에 비해서 조금 섬이 큰 섬에 해당됩니다. 흑산도에도 청산도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요. 1797년에, 그러니까 흑산도보다 약 한 6년 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흑산도는 이렇게 어 내륙 깊숙이에 병영성,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육군 본부라고 할 수 있죠. 병영성이 있고 그 밑에 여기가 지금 병영성이고 여기가 읍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도진성이고요. 그 밑에 이제 청산도에도 수군진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청산도를 방문해서 그냥 그 핸드폰으로 촬영했던 이 풍경인데요. 상당히 아름다운 섬이죠. 여기가 이제 멀리 도청항이 보이고 있고요. 쭉 이렇게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당리읍리라고 하는 이 공간이 보입니다. 이 마을이 청산도 당리 마을이고요. 저 멀리 있는 마을이 읍리 마을입니다. 이쪽은 수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었고 이쪽은 청산도의 그 행정 업무를 받았던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청산도는 이렇게 산 허리를 깎아서 만든 토지이나마 상당히 그래도 그 땅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 당리마을 입구에 가게 되면 이런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비석의 제목을 보게 되면 김만년, 김몽이, 태창세, 영년, 불망집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이 세워져 있는 영세 불망비인데요. 이 피성의 주인공들이 바로 훈련도감까지 섬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양 천리길을 올라갔던 청산도 3인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리 마을에는요, 청산도 수군진이 1681년에 건립되어서 이쪽 서남해역에 해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군이 주둔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리마을에 이렇게 그 수군 진성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과거에 읍리마을에 이제 면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앞서 봤던 도청항 일대에 포구 가까이에 면 사무소가 이동해서 있죠. 그런데 1681년에 민유중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도에는 고금도 청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토지가 상당히 비옥하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고 또 병자호란을 거친 이후이지 않습니까? 1681년이면 이때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지만 임진 병자호란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숙종 때 이 서남해역을 물고기 비늘처럼 수군 본부가 촘촘히 형성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에 민유중은 당시 이제 숙종의 그 장인이죠. 그러면서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까지 우리나라 풍토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청산도와 고금도에는 땅이 넓고 그 사람이 많으니까 이곳에 수군진을 설치해서 바다를 방어하면 좋겠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그 효용성을 확인한 연후에 곳곳에 수군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산도에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 섬은 평지보다는 산을 깎아서 만든 그 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청산도에는 구들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이래로 전해오고 있더라고요. 구들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논인데요. 여기에는 사진이 없는데 그 우리가 흔히 방구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가스가 보급되면서 가스로 인해서 또는 석유로 인해서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전통 시대에는 땔감을 이용해서 구들장에 그 불을 지폈을 때 안방이 아랫목이 따뜻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들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그 판판한 평평한 정말 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돌을 바닥에 이 산 허리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크고 작은 돌들을 진흙하고 짓이겨 가지고 하나의 층위를 만듭니다. 제일 밑에는 구들장, 그 위에는 자갈하고 진흙, 그리고 그 위에다가 좋은 흙을 사람 주먹만큼 올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벼를 심었던 거예요. 실제 구들장론의 그 크기는 아마 그 자동차 한 대가 주차할 만큼의 크기인데요. 구들장론의 그 축대 높이는 제 키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cm 이상을 이 축대를 쌓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 크기만하게 자동차 한 대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논을 만든 것이죠. 그나마 이 논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들장과 자갈과 진흙과 그다음에 좋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를 짓기라고 하는 것은 손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인력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나오는 세금을 훈련도감에서 둔토라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도 주민 3인방이 한양 천리길에 올라가서 그 토지세를 삭감하라고 그 호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훈련도감에서는 이런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바로 이 문서가 그건데요. 어 여기는 정사년은 1797년이거든요. 청산도 청산도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강진현 소재 연령궁속 청산도 민혁 잉존 혁거 절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과 법률 1조 1항 이런 게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적어서 책으로 엮어서 섬 주민들에게 증빙 문서로 줬던 거예요. 증빙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도 뭔가 법원에 가서 전세 계약서를 그 증빙하고 올려놓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의 문제가 그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공증을 해 주잖아요. 바로 조선시대 때 1797년에서도 훈련동감에서 이런 책자를 섬 주민에게 그 작성해서 줬던 거예요. 그러면 섬 주민들은 이 문서를 국가에서 인제 도장까지 마련해서 준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와서 세금으로 인한 이중 착취를 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18세기 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섬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의 목소리를 지방관이 해결해 주지 않고 나주 목사, 전라도 관찰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한양 천리길을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섬에서 정착한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섬 이야기로 전달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강좌가 그 다양한 연구진에 의해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